아바님, 살려주소서. 아바님, 잘못하였나이다. 제발 이 뒤주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읽는 책의 글자들이 통곡을 하겠구나. 차라리 입을 다물라.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가증스럽다. 보았느냐? 이 칼날이 너희의 목을 베어 넘길 때 아바님도 이런 표정을 지으실까? 뒤주에 갇힌 세자. 비극의 서막. 아바님, 살려주소서. 아바님, 잘못하였나이다. 제발 이 뒤주 문을 열어주소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 조선의 왕세자가 좁디좁은 나무 뒤주 속에 구겨진 채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아버지가 아들을 굶겨 죽이려 하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천재세자가 어쩌다 나라의 죄인이 되어 뒤주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사도세자 이선은 태어난 지 돌도 되기 전에 세자로 책봉될 만큼 영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영조는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출신, 배경과 형을 독살했다는 루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만큼은 완벽한 성군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기대는 곧 독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어린 아들을 끊임없이 몰아세웠고 세자가 책을 읽는 대신 칼싸움을 좋아하자 불같이 화를 내며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정녕 내 아들이 맞느냐? 어찌 그리 아둔하단 말이냐? 영조의 서슬, 퍼런 질책이 이어질수록 세자의 마음속에는 공포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자 아버지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 이들의 파멸은 이미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완벽주의 왕과 병들어가는 세자. 내가 읽는 책의 글자들이 통곡을 하겠구나. 차라리 입을 다물라.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가증스럽다. 신하들이 지켜보는 편전 한복판에서 영조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겨우 소년의 티를 벗은 세자는 사시나무, 떨든 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영조의 교육은 훈육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산책 중에도 영조는 수시로 세자를 불러 학업을 점검했고 단 한 자라도 틀리면 조선을 망칠 놈이라며 저주해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숨 막히는 압박 속에 세자가 선택한 탈출구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영조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진과 불을 가렸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귀를 씻고 그 물을 세자가 사는 궁 쪽으로 버릴 만큼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자의 정신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극심한 이대증이 이다혈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조차 공포가 되어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의 옷을 찢고 태워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시중을 들던 내인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이었다가 밤이 되면 칼을 휘두르며 궁궐을 배회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세자. 아버지의 인정이 간절했던 소녀는 어느덧 아버지의 죽음을 꿈꾸는 위험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치아 왕국과 엇나간 광기. 보았느냐? 이 칼날이 너희의 목을 베어 넘길 때 아바님도 이런 표정을 지으실까? 창경궁 지하 깊숙한 곳. 세자가 몰래 만든 비밀 지하방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피해 자신만의 어두운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군관들과 술을 마시고 무예를 연습하는 것을 넘어 무고한 내관과 궁녀들을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다니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이토록 잔인한 괴물로 변해버린 배경에는 영조를 향한 뒤틀린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조의 눈을 피해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는 관서행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세자는 몰래 평양까지 유람하며 왕의 권위를 조롱했고 대리청정을 수행하면서도 아버지의 눈치만 보느라 국정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영조는
이를 보고받을 때마다 세자를 향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왕실의 수치다.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키러 온 악귀로다. 세자의 광기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꾸짖는 후궁 빙해를 때려 죽이고 자신의 아들 정조를 낳은 어머니조차 위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결핍은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분출되었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세자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왕세자가 아닌 모두가 두려워하는 살인귀이자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덫에 걸린 호랑이와 핏빛 고변. 내 아들이 감히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게 정령사실이더냐? 영조의 손에 쥐어진 고변소가 파르르 떨립니다. 세자의 운명을 완전히 끝장낼 결정적인 한방. 바로 나경원의 고변이 터진 것입니다. 세자가 궁궐 밑에 비밀 통로를 파고 왕을 시해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변 뒤에는 세자를 눈엣 가시로 여겼던 노론 세력과 권력층의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당시 정치적으로 노론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완고한 유교 국가를 꿈꾸던 노론에게 정신적 통제력을 잃고 기행을 일삼는 세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세자의 실수를 부풀리고 왕과 세자 사이를 이간질하며 세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영조 또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 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바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들이 꾸민 농간입니다. 세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석고대죄를 했지만 이미 영조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아들의 광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반역의 싹이었습니다. 세자를 감싸주어야 할 어머니, 영빈 이씨마저 아들의 광기를 멈추기 위해 왕에게 대처를 하소서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가족도, 신하도, 하늘도 모두 그를 버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제 퇴로가 없는 절벽 끝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무화변, 아버지가 내린 죽음의 형벌, 칼을 버리고 뒤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자연이라. 1762년 7월 4일, 한여름의 열기가 대지를 달구던 날,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 문정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서슬퍼런 칼을 든 군사들이 사방을 에워쌌고 영조의 손에는 아들을 죽이겠다는 서슬퍼런 어명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은 아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했지만 세자가 차마 자결하지 못하자 궁궐 마당에 놓인 커다란 뒤주를 가리켰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잔혹한 처형 방식은 왕실의 체면을 지키면서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영조의 비정한 계산이었습니다. 아바님, 제발 차라리 칼로 베어 주소서. 어찌 이 좁은 곳에 가두려 하시나이까? 세자는 울부짖으며 뒤주 밖으로 손을 뻗었지만 영조는 직접 뒤주의 뚜껑을 닫고 못을 박으라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영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자는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속에 갇혔습니다. 한 나라의 국본이라 불리던 세자가 졸지에 곡식을 담는 뒤주 속에 갇힌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영조는 뒤주 위에 거적을 덮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돌무더기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아들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다는 듯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마당 한복판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울음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뒤주 속의 8일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목이 타들어 가 죽을 것 같소. 뒤주의 틈새로 흘러나오는 세자의 목소리는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나무 상자 안 자신의 배설물과 땀 범벅이 된 채 세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뒤주 내부를 찜통처럼 달궜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한기는 굶주린 몸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이 8일간의 고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뒤주 밖에서는 영조의 엄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든 세자에게 물을 주거나 말을 거는 자는 즉시 처형하겠다는 서슬퍼런 경고에 세자를 아끼던 내관들도 눈물만 훔칠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뒤주 벽에 나무 껍질을 갉아먹었고 갈증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찌 이리도 모진가?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4일째 되던 날 뒤주 안에서 들리던 발버둥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7일째가 되자 가느다란 신음마저 멈췄습니다.
뒤주를 지키던 포졸들은 정막만이 감도는 뒤주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영조는 매일같이 뒤주가 놓인 곳을 확인하며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뒤주 속의 세자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었을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이었을지 모를 마지막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8일째 되는 날 뒤주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싸늘하게 식어버린 조선의 세자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사도 쓰다오, 뒤늦은 후회와 남겨진 아이, 이미 숨이 끊어졌느냐? 정령,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8일 만에 열린 뒤주 속 처참하게 구겨진 채 숨진 아들의 시신을 마주한 영조는 그제야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왕실이 살고 나라가 산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막상 마주한 진실은 차갑고도 무거웠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생각할 사스, 서러워할 도다를 써서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얻은 그 이름은 세자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군날의 정조였습니다. 겨우 10살 남짓했던 어린 세손은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던 날 할아버지 영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할바바님,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소서. 소손이 다시는 아버님을 보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영조는 냉정하게 손자를 떼어냈고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8일 동안 세손은 숨죽여 울며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으로 죽었기에 세손 또한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손을 보호하기 위해 죽은 형인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고 사도세자의 흔적을 역사에서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린 정조의 가슴 속에는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의 절규와 비정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았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못다한 진실의 승리.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76년 마침내 보위에 오른 정조가 조정해 신료들 앞에서 내뱉은 첫 일성입니다. 이 한마디에 대전은 얼어붙었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노론 세력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쓰고 숨죽여 살아야 했던 세손이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조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대업은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소를 조선 최고의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그 곁에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려 했던 정조의 행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만약 영조가 아들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더라면, 사도세자가 그 압박을 이겨낼 만큼 강인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한 집안의 불행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참극이자 소통이 단절된 관계가 낳은 괴물이 어떤 파멸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2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뒤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뒤주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비극으로 끝난 사도세자의 삶. 하지만 그가 남긴 아들 정조를 통해 조선은 다시 한번 찬란한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